가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닷가, 폐선된 흑배철도 위에 놓인 낡은 객차 한 량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녹슨 철판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스며들었다. 시청은 사고 위험 시설 정비라는 현수막을 객차 옆에 걸어놓고 굴삭기를 불러왔다. 박은호는 전직 소방서장이자 현 지역 안전자문위원으로 철거 입회 확인 도장을 찍으러 현장에 나왔다. 69의 나이답지 않게 고든 자세로 서 있던 그는 작업 지시서를 펼쳐들고 굴삭기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정대로 진행하라는 신호였다. 굴삭기의 버킷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더니 객차 측면에 금속 기념패를 향해 움직였다. 바로 그때 두 아이가 선로 위로 뛰어들어왔다. 중학생 남매 누나 다혜, 동생 다솔. 교복 위에 걸친 바람막이가 바람에 펄럭였다. 잠깐만요. 다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 폐만은 안 돼요. 엄마가 여기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게. 저것밖에 없어요. 은호는 멈칫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그의 시선이 기념패로 향했다. 2021년 창고 화재 구조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1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장수연 시민이었고 또 하나는 박도윤, 그의 아들이었다. 4년 전 그날 도윤은 현장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은호는 그 이후로 모든 추모 행사를 피했고 객관적 업무 수행을 핑계 삼아 감정을 봉인해왔다. 그런데 지금 낯선 아이들이 그 이름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다솔이 누나 뒤에서 작게 덧붙였다. 엄마, 이름이 저기 있어요. 은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굴삭기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작업 중지, 엔진 소리가 멎었고 바람만 남았다. 철거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너희 얘기를 들어보자. 은호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흔들림이 묻어났다. 굴삭기가 멈춘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파도 소리만이 선로 사이를 채웠다. 은호는 남매를 객차 그늘로 이끌었다. 바람이 덜한 곳이었다. 천천히 얘기해보거라.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혜는 손으로 기념패 먼지를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엄마 장수연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보조사였다. 화재 당일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걸 본 엄마는 의사 선생님께 말도 없이 뛰쳐나갔다. 창고까지는 골목 2개 거리였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남 일을 못 본 척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장수연은 대피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연기에 질식한 노인을 끌어내고 공포에 질린 아이를 달랬다. 그러다 자신도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다솔이 작게 덧붙였다. 친척들은 엄마가 무모했다고 했어요. 우릴 두고 왜 그랬냐고. 그 이후 남매는 작은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친척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시에서 시민 구조자로 인정해 이름을 기념패에 새겨주었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장수연이 누구를 구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마다 여기 왔어요. 다혜가 기념패 위 장수연 시민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엄마 이름이라도 만져야 엄마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도 4년 동안 이 기념패를 외면해왔다. 아들 도윤의 이름이 새겨진 이곳을. 그런데 다혜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병원에서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모였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들. 그중 마지막 줄이 은호의 시선을 붙들었다. 도 소방관님 손 따뜻했음. 고맙다 전해주세요. 이름이 다 안 보여요. 다혜가 메모를 들어 보였다. 물에 번졌거든요. 근데 첫 글자가 도인 건 확실해요. 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도 아들의 이름이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 개입 금지, 그건 은호가 아들을 잃은 뒤 스스로에게 부과한 규칙이었다. 객관적으로, 절차적으로, 감정 없이 일하는 것.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은호가 간신히 물었다. 엄마가 그냥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려. 다혜의 눈빛이 또렷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살렸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를 기억했다는 걸. 은호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록을 찾아보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대신 오늘은 철거를 미루게 하자. 시간이 필요하다.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기념패로 시선을 돌렸다. 박도윤, 장수연,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은호는 그 이름들을 제대로 마주했다. 약속을 한 뒤 사흘이 지났다. 은호는 예전 동료 김 과장에게 연락을 넣었다. 재난기록보관소 열람에는 신청 절차가 필요했지만 전직 소방서장이라는 이력은 여전히 유효했다. 4년 전 창고 화재 기록이요? 있습니다. 바디캠 영상도 남아있고요. 김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런데 서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은호는 짧게 대답했다. 봐야 할 게 있어서. 보관소 열람실은 좁고 어두웠다. 모니터 앞에 앉자 가슴이 조여왔다. 4년 동안 피은 기록이었다. 김 과장이 파일을 실행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헬멧 카메라 특유의 흔들림. 연기가 화면 가득 번졌다. 고함과 비명,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다. 은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 소리들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 이 구역 진입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고 또렷했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화면 속 도윤은 무전기를 켜고 내부로 들어갔다. 연기 사이로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다. 그때 여성의 목소리가 급하게 터져 나왔다. 여긴 끝났어요. 저쪽 창고 쪽에 아이가 있어요. 장수연이었다. 은호는 화면을 멈추고 뒤로 돌렸다. 다시 들었다. 숨이 가빴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녀는 대피를 돕고 있었다. 수연 씨, 뒤로 빠지세요. 이쪽은 우리가 막겠습니다. 다른 대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화면이 다시 흔들렸다. 도윤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불꽃이 천장을 핥았다. 구조 작업은 뿐 남짓 이어졌다. 그리고 화면 끝자락 도윤의 카메라가 잠깐 출입구 쪽을 비췄다. 희미하게 누군가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는 장면이 보였다. 그 손은 축 늘어져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은호는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그리고 현장 일지 파일을 열었다. 구조 완료 시각, 인원수, 부상자 명단. 페이지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다. 도윤에 잡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 의원에서 온 시민 장수연 씨 도움 컸음. 끝나면 감사 전하자. 은호는 천천히 메모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다. 도윤은 끝까지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감사를 전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2차 붕괴에 휘말렸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은호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4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무모함 탓으로만 여겼다.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남았는지 원망했다. 그런데 아들은
누군가를 기억했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려 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남매의 엄마였다. 은호는 파일을 복사하고 보관소를 나섰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보육시설 번호를 찾았다. 보육시설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있었다. 은호는 오후 늦게 찾아갔다. 남매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혜의 눈빛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찾으셨어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현장일지 사본과 도윤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다혜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꺼냈다. 다솔이 누나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다. 내 엄마는 용감했다.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 다혜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다솔의 눈가가 붉어졌다. 은호도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석양이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다혜가 어렵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들의 죽음을 원망이 아닌 기억으로 마주했다. 남매를 만난 지 일주일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철거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내용이었다. 담당 주무관은 짧게 말했다. 예산 집행 기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은호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다. 바디캠 영상 캡처 파일과 도윤의 현장 일지,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안전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긴급 안건입니다. 은호가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다. 추모물리관 및 기록 보존건.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다. 도시개발과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철거 지연으로 예산 문제가 생겼는데 추모물까지 이관하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은호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다. 바디캠 영상 캡처, 현장일지 사본, 구조자 명단. 이 기념패는 단순한 금속판이 아닙니다. 4년 전 그날 12명이 서로를 구했던 기록입니다. 감성에 호소하시는 건가요? 누군가 비꼬듯 말했다. 아닙니다. 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전교육 자료로서의 실효성을 말하는 겁니다. 위험시설은 정비하되 기업까지 철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꺼냈다. 기념패를 새로 완공된 시립도서관 1층 안전기록홀로 옮기고 시민 구조자들의 이야기를 전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장 기록 열람 키오스크를 설치해 지역 학생들의 안전교육 장소로 활용하자는 안도 덧붙였다. 도서관 측은 동의했습니까? 교육과장이 물었다. 협의 중입니다. 공간 확보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은호가 서류를 넘겼다. 예산은 기존 철거비에서 일부를 이관 비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회의는 팽팽하게 이어졌다. 반대 측은 감성행정이라 비판했고 찬성 측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에 실효성이 있다고 맞섰다.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조건부로 가결됐다. 객차는 해체하되 기념패는 보존이관, 그리고 전시 공간 조성. 회의가 끝난 뒤 은호는 보육시설로 향했다. 남매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혜가 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기념패는 남는다. 은호가 미소 지었다. 도서관으로 옮겨질 거다. 다솔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리고 하나 더. 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소방공무원 순직유 가족회와 얘기했다. 시민구조자 유자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어. 장학금이 나올 거다.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은호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엄마가 한 일에 대한 당연한 몫이야. 다솔이 작게 물었다. 우리 계속 엄마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거다. 내 엄마가 한 일을, 그리고 그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시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을 세우지만 때로는 기억을 함께 옮겨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안전이라고. 저녁 무렵 은호는 차 안에서 도윤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젊은 얼굴. 그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기억한 사람들 이제 다들 기억하게 될 거다. 내 이름도 함께. 바람이 차창을 스쳤다. 은호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시동을 걸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기억을 옮기는 일, 그리고 남매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 이관식 날 늦가을 햇살이 도서관 유리창을 비췄다. 로비에는 작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화재 당시 구조됐던 사람들, 소방관 유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은호는 정장 차림으로 남매 옆에 서 있었다.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날 우리가 남긴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낡은 객차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람에 흔들리던 기념패,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12개의 이름들. 화면이 바뀌며 바디캠 영상의 캡처 장면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 명단은 단지 희생자의 열거가 아닙니다. 도시가 서로를 구조한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달려갔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커튼이 걷히며 유리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깨끗이 닦인 기념패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남루했던 금속판이 이제는 도서관 중앙에서 존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옆 벽면에는 구조자들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은호는 남매와 빈 전시홀을 천천히 돌았다. 다혜가 유리 케이스 앞에 멈춰 섰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하나씩 더듬듯 따라갔다. 장수연.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솔이 이어서 또박또박 읽었다. 박도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다. 도윤, 그분이 내 아들이다. 은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내 엄마가 붙잡았던 손, 아마 그 손이었을 거다. 전시홀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다. 슬픔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슬픔은 이제 방향을 얻었다. 4년 동안 개인의 비극으로 고여있던 감정이 기록과 교육, 기억의 형태로 흐르기 시작했다. 다솔이 작게 물었다. 혹시 우리 가끔 여기 와도 돼요? 물론이지. 은호가 미소 지었다. 여긴 너희 집 같은 곳이야. 내 엄마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도 자주 오실 거예요? 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그 호칭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래, 나도 올 거다. 도윤이한테도 자주 와야지. 그리고 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필요하면 우리 집도 보여줄게. 도윤이 방도 있고. 말은 조심스럽고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 개입 금지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4년 동안 비워두었던 마음의 공간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고 다솔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은호는 오래 미뤄둔 일을 했다. 도윤의 방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다혜, 다솔에게 내 엄마와 내 아들의 이름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비춘다. 두 사람은 그날 서로를 구했고 우리는 오늘 그 기억 앞에 함께 섰다. 너희가 어려울 때 기댈 이름이 하나 더 생겼으면 한다. 내가 그 이름이 되겠다. 은호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남매에게 전하리라.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 바다 너머로 등대 불빛이 기억은 철거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같은 벽에 새겨졌다. 이제 그 이름들 곁에 또 다른 이름들이 모여들 것이다. 슬픔을 나누고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